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284포인트 오르며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유로화 표시채권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이 호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뒤 이번이 중국의 최고위층 인사와 첫 회담이라 주목됩니다. 제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BSI 6월 지표가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해 6개월 만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과 환율 불안 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값은 점점 내린 반면 전세값은 계속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4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좁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오르더니 결국 사흘 만에 코스피가 1600포인트를 되찾았습니다. 어제 25포인트가량 오르면서 1607로 끝이 났는데요. 드디어 5일선이 밑찬 1592포인트도 이제 위쪽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뉴스위크 인터넷판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출구 전략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크게 완화된 것이 가장 큰 호재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일에 다우지수가 만선을 이탈한 것은 또한 과매도 국면이다라는 분석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도움이 못 됐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9거래일째 현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적지 않은 규모 3천억 이상을 팔았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이 많은 물량을 모두 다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 매물이 6천억 이상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1,000억 정도 플러스가 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상 많이 사줬다라는 의미겠죠.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 지수 그리고 외환시장 마감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60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25포인트 올랐습니다. 1600을 일단은 회복시켜 놓는 모습 아주 긍정적이었고요. 코스닥도 또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도 한 10포인트가량 올라서 470포인트는 회복시켜 놓았는데 그 전일에 사줬었던 외국인들이 달아났지만 개인들이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를 해준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아주 인상적이었죠. 30원 가까이 빠지면서 이제 122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장중에는 1210원대 까지 급락하면서 30원 이상 빠지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당연히 좋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소식에 중국, 일본, 중화권 전반적으로 1% 이상씩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뉴욕이 드디어 다우가 만선을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감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다우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이나 올라서 만 한 250포인트가량에서 끝이 났는데 말이죠. 중국에서 유로화 채권 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적극 부인하자 유로화가 반등을 했고 뉴욕 증시 그리고 화면에 보여지지 않지만 유럽 증시 모두 다 급등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면서 오늘의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중국이 유로화 채권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욕 증시는 보신 바대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도 유럽도 모두 다 랠리를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증시 더 올라갔으면 싶은데요. 가능할는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3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1600포인트 이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차트 보는 장중 내내 기분이 아주 좋았는데 글쎄 우리가 먼저 뉴욕보다 반응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사실 오늘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지만 16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와도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약간은 좀 힘 빠지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일단은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예. 시장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로 보자면은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주도업종과 비주도업종의 움직임을 보면 네. 또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10개월간 코스피가 그 1550포인트 선에서 지지권력을 설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1550포인트 정도만 내려오면 시장이 반등을 해나가고 올라갔다가 또다시 155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 또다시 반등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지지의 양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지지의 양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주가 이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네. 두 번째는 이 수급적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도업종과 비주도업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2주 전부터 살펴보면 시장은 약 100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요. 네. 이때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아차와 포스코에 대해서 간단히 차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아차의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주가지수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보고 계신데요. 네. 종합주가지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10개월간 1550포인트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라인만 닿으면 반등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하락장에서 역시 장중 1532포인트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또다시 1550포인트 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주가지수도 약 9거래일 만에 5일선 위로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어쨌든 2주 동안 약 100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저점대를 기준으로 하면 약 150포인트가량 하락을 해서 이제 겨우 약 60포인트가량 반등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 종합주가지수가 그 하락분의 약 50%를 만회를 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아차의 모습을 보시면 약 4,000원 하락해서 2,500원 이상 지금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 하락률의 50% 이상 반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주도주가 시장 대비해서 우월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하락분의 50% 이상 반등했다는 것은 향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50%를 상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도주가 먼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네. 주도주가 계속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시장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 지도주도 계속해서 주도주로서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다음으로 그 비주도주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지금 2주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2주 전이 그 5월 14일인데 네. 이때 포스코의 종가가 46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네요. 종합주가 지수가 여전히 50% 이하로 하락한 상황이고 시장의 주도주도 역시 뭐 100% 만회는 아직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이전 주가를 모두 회복한 상태에 있죠.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더 우월하다 뭐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예. 이전에 그 많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불안정한 시장의 대안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그 대안으로 삼았기 때문에 포스코가 시장의 체계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회피처로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뭐 향후의 시장이 뭐 오늘도 미국 증시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네. 향후에 시장이 반등을 해나간다면 결국에 주도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맞다. 포스코는 시장의 체계적 리스크 회피처로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담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향후 시장을 전망을 한다면 대응을 해나간다면 또다시 주도주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쭉 정말 아주 논리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1550포인트에 어쨌거나 종가 지지를 받는 동안 기존의 주도주들 그리고 비주도주의 어떤 대표를 할 수 있는 각각의 기아차와 포스코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희가 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수급도 함께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수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는 수급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수급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것이 그 3월 중순에 시장이 그 저항권으로 작용을 했었던 작년 3월이죠. 2009년 3월 중순에 시장이 저항권으로 작용을 해서 1200포인트를 본격적으로 돌파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 1200포인트를 돌파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1700포인트까지 반등해 나가는데 수급적 주체는 단연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시장이 외국인 매도로 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예. 올해 5월 달을 제외를 하고
4월 말까지 그러니까 약 1년 1개월간의 그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네.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금액이 4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 그 5월에만 한 달만 외국인 매도를 보면 6조 5천억 원입니다.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매수한 물량의 약 15%밖에 던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투자자별로 이럴 때 대응 전략은 약간 다른데요. 네. 먼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예. 아직 매수한 물량의 15%밖에 던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장기 투자자가 시장의 주주인 기아차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뭐 기아차 정도는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잘하면 뭐 하락분의 100% 이상 또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시장을 버릴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약간 다릅니다.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1년여 만에 드디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급락할 때 파는 거는 역시 현명한 전략은 아니겠고 네.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증시가 급등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시점을 그 매도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기 투자자에게는 보다 현명한 투자 자세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이 사실 뭐 1년 정도의 어떤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중에 한 7분의 1 정도를 지금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했고 그게 중기 투자자한테는 1년 만에 이제 외국인이 파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단기 투자자 입장에선 말이죠. 올 들어서 사준 거의 절반 이상을 또 팔고 있다. 이렇게 또 시각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투자자별로 또 그 대응해 나가는 자세는 또 많이 다른데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지수가 장중에 1532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심지어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일과 전전일에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지금 이틀만 그 소폭 매수를 했고 예. 나머지 모든 날수에는 그 대규모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 매도의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초창기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25포인트나 그 반등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이 외국인 매도에 둔감해지는 구조로 단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를 더 이상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쪽들은 뭐 그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역시 시장의 주도 업종인 자동차 업종과 또 낙폭과대주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면 뭐 단기적으로는 그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단기, 중기, 뭐 장기 이렇게 다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말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오히려 거꾸로가 아닐까 싶어요. 뭐 내가 장기 투자자다, 뭐 단기 투자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뭐 주가가 좀 괜찮으면은 길게 들고 있고 아니면 또 뭐 일찌감치 팔고 안 갈 것 같으면 이렇게 사실은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략을 조금 종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략을 전체적으로는 뭐 나눌 수밖에 없는 입장이 뭐 가장 그 제대로 대응하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종합해 본다면 그 단기적으로는 추가 반등 가능성에 그 무게를 실어야 된다라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제가 그 대응 자세를 좀 그 투자자별로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시장을 전망을 하고 그 산업이나 종목을 전망하고 예측하고 분석하고 이러는 작업은 철저하게 시장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즉
뭐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일들 자체가 그 철저하게 그 시장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것은 좀 다르죠. 전망하고 분석하는 일과 그 대응해 나가는 일은 좀 다른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시장 대응 전략은 그 투자자 자신의 그 투자 성향이 어떤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그 매수와 매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주요 이동평균선이나 지지라인 같은 것들이 붕괴가 된다면 네. 단기 투자자들은 매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근데 네. 중장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때부터 사야죠. 분할 매수에 나서는 네. 것이 맞기 때문에 어쨌든 대응 전략은 투자자별로 좀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자, 뭐 중기 투자자, 그리고 단기 투자자 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세 가지 말고 두 가지 정도로 좀 좁혀서요. 단기 투자자를 위한 종목 하나, 그리고 중장기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종목을 좀 찝어주신다면요. 예, 오늘 그 단기 투자자를 위해서는 그 현대모비스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역시 자동차 쪽이네요. 예. 예. 예, 중장기 투자자를 위해서는 그 하림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 현대모비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눈길을 모았던 그 5%의 상승. 예. 현대모비스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자동차 부품의 절대 강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만도가 상장을 하면서 동반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기아차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 2008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는 약 2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초대형 기업이 그 지금 ROE가 30%에 달할 것으로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높은 수치죠. 네. 웬만한 중소형주도 ROE가 30%대에 있는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PBR이 3배에 있긴 하지만 뭐 아직 여전히 고평가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대모비스의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예. 그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현대모비스는 신고가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지금 19만 9천 원이라는 그 사상 최고가를 전일 기록을 했는데 제가 단기적으로 현대모비스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예. 지금 시장이 그 낙폭을 확대한 이후에 그 50%도 채 되지 않는 반등을 해나가고 시장 주도주인 그 기아차도 아직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이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고 좀 확대해서 보면 IT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네. IT와 자동차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고도 제일 먼저 그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뭐 기아차가 전 고점대에 위치해 있다면 뭐 현대모비스는 여기서 최소한 뭐 5%에서 10% 이상 추가 상승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는 그 단기적으로 가장 센 종목으로 그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기아차보다 이제 슬슬 모비스가 더 세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자는 기아차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구축하는 그렇죠. 것이 안전하다고 봐야겠고 네. 단기 투자자는 기아차나 현대차나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현대모비스가 훨씬 그 우월한 상황에 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중장기 투자자를 위한 건가요? 네, 예. 중장기 투자자를 위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예. 하림은 국내 육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그 PBR이 1.3배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에 영업이익 적자에서 작년에는 495억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했고 네. 올해 1분기에만 무려 161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자기자본 수익률이 즉 ROE가 3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의 PBR이 1.3배인 경우는 시장에 예. 굉장히 드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육계 시장은 군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었는데요. 그 최근에는 몇 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돌면서 그 하림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하림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그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육계 가격의 급락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을 했었던 그 AI 발생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모멘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뭐 이러한 단기 악재들이 오히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림 역시 간단히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림의 차트를 보면 4월 12일, 4월 초 중반경 이 닭고기 업체에 대한 뭐 긍정적인 루머들이 시장에 많이 돌면서 네. 대량 거래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네. 이러면서 이제 수급이 꼬여나가고 이후에 시장이 둔화되면서 동반 위축되다가 최근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남 지역에서 발생됐다는 소식과 함께 3,000원까지 위협받았네요. 네, 장중에 3,000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시장의 안정으로 해서 일단 뭐 3,280원까지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에 비하면 그 상당히 턱없는 주가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림에 대해서는 2,500원이라는 지지가를 좀 설정을 하면서 네. 중장기이기 때문에 손절매 폭은 좀 뭐 깊습니다. 하지만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면 또 깊은 손절매 가격이라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00원이라는 지지가를 설정을 해나가면서 네. 지금부터 그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에 나설 것을 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 목표가는 지금 ROE가 3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예. PBR 약 2배에 해당하는 4,8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종목 현대모비스, 중장기 투자자들이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인 하림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 그리고 개별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금값 고공행진 뉴스를 갖고 고려아연 그리고 MK전자에 대한 얘기를 해봤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말미쯤에 이 종목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저희가 간단한 AS를 받아볼 수 있겠으면 또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어떤 뉴스를 다루실 건지 새로운 뉴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간이 된다면은 지난번에 언급된 종목에 대해서 제가 AS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네.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네요. 빨리 뉴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별적인 뉴스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한 뉴스가 될 수 있겠는데 네. 공매도에 관련된 뉴스가 그저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언급들이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들이라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네, 뉴스가 증시 과매도권 진입된 어떤 종목 관심 가져야 하는 기사고요. 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레포트를 인용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매도가 늘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에 주목해라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네. 이제 최근 시장이 하락폭이 과도했죠. 시장 심리 상황이나 뭐 대내 변수 때문에 떨어진 급락한 부분도 있지만 네. 몇몇 종목의 경우에 이제 공매도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종목들이 지금 하이닉스, 현대제철, 호남석유, 두산인프라코어, 하나케미칼 요 정도가 되겠는데 네. 실제 하이닉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이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올라서 오늘 언급은 안 드리겠고요. 오늘은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호남석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가 많이 지금 집중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이 올라올 때 쇼 커버링이 더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네.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호남석유 얘기를 좀 차례로 들어보죠. 두산인프라코어 어제 두산그룹주들 뭐 루머가 좀 해소되면서 그래도 반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두산이 9.2% 정도 급등한 것을 비롯해가지고 뭐 두산중공업, 인프라코어가 올랐는데 그나마 두산인프라코어가 상승폭이 좀 적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빨리 회사에 대해서 근데 회사 같은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나 뭐 호남석유 둘 다 워낙 좀 우량하고
많이 알려진 기업이라서 회사 소개는 짧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네. 인프라코어의 투자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굴삭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건설이나 뭐 자회사 밥캣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과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공매도에 따른 낙폭까지 더 심화돼가지고 정말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더 많이 낙폭이 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우선 투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그냥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매수 가격은 오늘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 가격이기 때문에 16,000원에서 17,200원 사이, 요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으실 분할 매수로, 역시 분할 매수.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돌아섰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닥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 확실히 다지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에 접근하시고요. 다음에 손절 16,000원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한 18,200원 짧게요. 그리고 좀 길게 보시면 2만 원, 2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산 인프라코어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목표 가격,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18,200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호남석유 얘기도 좀 마저 들어볼까요? 네, 그 다음으로 준비한 종목은 이제 호남석유인데, 호남석유 역시 뭐 굉장히 우량주죠. 지금 뭐 롯데그룹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업체가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우선 석유화학 경기 회복 영향이 따라서 실적 호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합병으로 외형 성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롯데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 이런 부분에 제가 중점을 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오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2천원에서 12만 원 정도 사이에서 이제 좀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손절 가격 역시 굉장히 짧습니다. 한 11만 8천원 정도 이탈하면은 50% 정도 매도하셨으면 좋겠고, 최종 손절은 11만 2천원. 네, 그 정도 깨질 때는 역시 손절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짧게 보면 역시 13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 손절하지 않는다 하면은 한 15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반등할 때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두산 인프라코어와 호남석유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추세가 깨지느냐 안 깨지, 두 종목 모두 추세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게 되면은 아마 좀 큰 수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만약에 이 손절 라인 깨지게 되면은 추세 자체가 다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좀 전에 저희가 차트 봤었던 호남석유화학은 일단 11만 8천원, 11만 2천원 정도가 손절 라인 되겠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두산 인프라코어는 손절 가격이 16,000원이라는 거 제가 대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8일 금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합니다. 미국에서 뉴욕 증시 다우가 하루 만에 만선을 회복했고,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급등 마감했습니다. 거의 한 280포인트 정도 더 이상 다운을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의 상승폭을 더했는데요. 중국이 유로 채권 안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럽 증시도 거의 주요국 증시가 3% 이상씩 이틀 연속 랠리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장 출발 좋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분석해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1634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26포인트 어제 대비해서 뛴 결과이고요. 코스닥도 480선을 넘기면서 출발하는군요. 어제 종가 대비 8포인트 뛰고 있습니다. 자, 어제 1600 겨우 넘겼지만 오늘 아침에 1630 넘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겨우겨우 77만 원 회복했고, 주당 한 3%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 아침 1.5% 더 뜁니다. 자, 포스코가 이제 슬슬 상승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제 2%, 오늘 또 2%, 47만 원 위까지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있습니다. 43만 원 저점까지 찍었었던 포스코죠. 현대차도 오늘 아침에 14만 원 턱 밑까지 올라와주고요. 어제 공모가 다시 하회했었던 삼성생명도 오늘 500원 정도 공모가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계속해서 플러스고 신한지주도 오늘 1.6%, 그리고 KB금융도 2.5%나 더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오늘 조금 많이 올라와준다면 5만 원 선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모비스가 어제 5%나 급등했었는데 이 무거운 주식이 5% 그리고 오늘 더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드디어 20만 원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 이상 뛰면서 21만 4,500원까지 올라왔고요. LG디스플레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1% 이상 뜁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1.7%가량 오르면서 2만 5천 원 그리고 2만 6천 원까지 위에 올라왔습니다. LG전자도 10만 4천 원 정도로 좀 느린 듯 싶었었는데 또 빠르게 회복을 시작하는 듯도 보이고요. SK텔레콤, KT도 오늘 통신주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기아차도 2%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 3만 1천 원대 초반까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2.6% 뛰면서 오늘 금융주들 다 흐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도 1.8%나 뛰고 있고 무엇보다 SK에너지를 좀 봐주실까요? 4.5% 가까이나 급등하고 있는데 유가가 이틀 연속 4%씩 뛰어서 지금 배럴당 75달러 턱 밑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때문에 SK에너지 지금까지 많이 눌렸었는데 이래저래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외환은행도 오늘 3%나 급등합니다. 오늘 금융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화재, NHN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 SDI까지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고 포스코와 더불어서 현대제철도 가는군요. 2% 이상 급등합니다. 88,700원. 현재 코스피가 1630보다는 살짝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아주 짧게 보죠. 여전히 48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말이죠. 서울반도체가 어제 조금 조정은 있었지만 오늘 한 2% 정도 더 많이 어제 하락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어제여서 오늘 또 2% 그래서 2만 원 회복을 했고요. SK브로드밴드는 어제 한 4% 급락했었는데 오늘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부품 장비주들이 급등했었죠. 소지프 신소재도 그중 하나였는데 6% 급등했다가 오늘 아침 더 갑니다. 10만 6,200원까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제 3% 급락했다가 오늘 역시 빠르게 회복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밖에 CJ 오쇼핑도 1.5%, 포스코 ICT도 2.4%,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을 볼까요? 성화 하이텍,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한 1%가량 더 오르고 있고요. 성화 하이텍도 한 2.6%, 그리고 어제 역시 많이 올랐었던 SFA도 4% 추가적으로 더. SFA는 한 3일 정도 합치면 거의 한 10% 이상 15%까지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부품주, 장비주들 많이 빠졌다가 급하게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어제 원달러 환율 떨어지면서 많이 올랐었는데요. 항공주, 여행주, 오늘 항공주들 움직임도 함께 좀 챙겨봐야겠습니다. 하나투어는 오늘 2% 더 올라갑니다. 성광밴드도 3%, 차베렌지우스가 어제 상한가 진입했었죠. 네, 줄기세포주, 헌재 결정 나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오늘 또 6% 더 뛰면서 10,000원 가까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루멘스도 3%, 덕산 하이메탈도 3%, 그리고 코미팜도 3%대고요. 네페스가 2.5% 급등하는군요. 네, 현재 코스피가 1630선 넘겼다가 다시금 1620선 중반으로 왔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고 개인들이 이제 슬슬 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배상 분석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의 다우 만선 찾은 것도 기뻤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사주네요. 예, 일단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이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면서 장 초반부터 현선물 동시 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유럽 재정위기와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 위험이 최고적으로 반영된 지수인 1530선을 단기적인 바닥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시장에서 가장 최근 주목해야 할 요인들이 역시 원달러 환율 측면이었는데 어제 29원 정도 하락을 했고 금일도 약 20원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적 리스크 요인 감소와 외국인 매도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요. 이제 155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아서 어제 1600, 이제 외국인들까지 사주고, 간밤에는 유로화도 반등했고, 어제 베이시스도 콘탱고로 올라왔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도 같거든요.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역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가
증시와 관련된 여전히 6월과 7월 중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6월과 7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유럽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 만기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변동성 확대 국면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다소 V자형 반등보다는 오히려 반등 이후의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다소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한 쌍바닥의 그 다른 저점을 찾았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래도 지수는 조금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어떤 추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가져도 좋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그렇다면 뭔가 분할 매수는 괜찮은 건가요? 추격 매수는 안 돼도? 예, 괜찮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일단 반등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추가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간만에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투자 심리도 일단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전일 국내 증시가 먼저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상승 등의 요인들은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금일 상승폭은 다소 크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네.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반등의 탄력은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얼마 정도나 유지될지, 그리고 기간 매수 수급 등을 역시 계속해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일 시장에서 자동차 섹터들이 상당히 주가가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역시 만도 상장 이후에 만도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주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번 반등 국면에서도 기존의 그런 시장을 주도했었던 IT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섹터가 반등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락 시에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군에 대해서 일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가 다시금 재차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자동차, IT, 화학 이렇게 실적이 좋았었고 기존에 시장을 떠받들어 줬었던 그런 섹터에 대해서 분할 매수해보는 전략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간밤에 뉴욕 외환에서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로화가 그래도 1.23달러대까지 조금 반등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환율 얼마나 더 진정돼서 출발할지 궁금합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출발 상황도 점검해 볼 텐데요. NH투자선물의 리서치센터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달러 환율은 16원 하락한 1208원에 시작한 이후에 네. 지금 1201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어제 환율은 5거래일 동안의 급등세를 정리하고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1250원에서 70원 사이에서의 단국 개입 의지가 확인이 됐고요. 천안함 관련해서 추가 재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 주식시장이 일제히 반등에 나서면서 환율이 급락세를 탔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여기가 롱스탑성 매물을 내놓고 환율이 높아 보임에 따라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나오면서 장중에는 30원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환율 하락 속도가 거세자 이번에는 당국이 매수 개입에 나서면서 환율 하락 속도를 제어했습니다. 어제 환율은 그래서 29원 30전 하락한 122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환율이 거의 1,200원대도 깨질 수 있는 그렇게 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환율이 과하게 올랐다는 심리도 있겠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제 많이 좀 잦아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제자리를 찾아가겠습니까? 네, 요즘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요. 네. 하루에 변동성이 몇십 원씩 되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어제와 같은 속도로 밀린다면 1,200원의 하향 돌파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은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환율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달러원 주간 차트로 보시면요. 금주에 이어졌던 급등에 대한 갭을 메우고 가야 한다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인 1,190원까지의 조정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환율이 구름대를 급하게 진입한 데 따른 부담도 좀 노출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급격한 변동에 따른 당국 개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환율 급락도 역시 반기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은 지금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지만요. 계속 순매도했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환율의 추가 급락을 좀 제어시켜줄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글로벌 외환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살피시며 거래하셔야겠고요. 오늘 환율은 1,200원대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환율 하락, 어제 급락 호재 때문에 채권 시장도 모처럼 만에 금리가 또 다시 소폭 좀 하락을 했는데 하루 금리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바로 빠졌어요. 네, 어제 채권 시장 금리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현물보다는 선물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었습니다. 네. 증권 쪽에서 제가 어제 말씀했지만 뭐 국채 선물 대거 매도에 이어서 어제는 또 매수로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저평 플레이가 또 가세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의 이익 실현 매물도 만만치 않으면서 가격 상승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국고 3년물은 1bp 하락한 3.6%, 그리고 국채 선물은 13틱 상승한 111.61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15틱 하락한 111.46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5월도 거의 끝나가고 다시 6월을 맞게 되는데 역시나 월말, 월초에는 채권 시장에서 경제 지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채권 시장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펀더멘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요. 기관 간 움직임에 쏠림이 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특히 환율 급락에 따른 수합시장 안정을 호재로 삼아서 가격이 상승했고요. 수합시장 같은 경우는 IRS 금리가 상승하면서 본드 수합 역천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수합시장 발 손절 가능성을 잠재웠습니다. 오늘은 유럽이나 한국에서 추가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채권시장에는 뭐 펀더멘털 부각과 주식 상승이 채권시장의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CD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계속되는 와중에 국고 3년물이 3.6%까지 하락하면서 3.5% 진입에 따른 레벨 부담도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함께했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630에 정확히 출발했던 우리 코스피, 상승폭을 조금 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관이 오히려 오늘 아침에 많이 팔고요. 외국인들이 사주기 시작했다는 점, 개인들도 여기에 슬슬 동참하는 움직임의 변화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80, 코스피는 1630을 찍었다가 1620까지 소폭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장이 어떻게 흘러갈는지 오늘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1600의 어제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수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틀 금일 시장은 외국인이 소폭 600억을 좀 시초가보다 많이 사가지고 지금은 소폭 이제 다시 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틀간 이제 코스피 가대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이틀간 50포인트 가까이 일어나면서 어제 1600선을 회복을 하였죠. 장중 변동성이 이제 큰 시장이라서 계속 불안감을 좀 감출 수 없지 않나, 이틀간의 상승장이었더라도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27일 미국 경제지표 중에 4월의 신규주택 매매를 좀 주의 깊게 되새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 2008년 9월 이후에 2년의 최고폭으로 증가하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사이 GDP가 3.0%로 예상치보다 0.2% 하회는 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연속 상승상을 이렇게 보이면서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방증의 신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틀 전 사실 다우가 1만선을 하회한 것이 중국의 유로존 채권 매도 소식 때문이었으면은 금요일 밤사이 미국의 이제 상승, 크게 3% 정도의 상승폭은 이제 그 유로존 채권 매도가 사실이 아니다. 계속 매입을 할 것이다. 이런 중국의 소식이 사실 주가를 끌어내렸다 다시 올리는 좀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좀 소식이었는데요. 네. 코스피도 장중에 어저께 보시면은 미국 뉴스위크에서 북한이 사과를 할 의지가 있다는 루머 소식과 함께 어떤 그 중국발 이제 소식이 미리 접해지면서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금일 이제 외국인은 지금 아침에 조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장중에 어떻게 돌아설지 모르는 모습이고요. 아직 남유럽 대정 위기나
북한발 재정 위기, 원자과 총리가 주말에 이제 저기 북한을 또 방문할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떤 변수가 이제 나올지 지금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수급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금일은 전 업종이 거의 음식료나 뭐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침 상승폭 대비 좀 지금 많이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틀간 상승폭이 좀 컸었고요. 어제 다우가 상승했더라도 국내 증시 어제 좀 선반영된 효과도 있었고 금일은 이제 좀 만약에 이제 장중에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IT와 자동차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어떤 외부 변수에도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시 분할 매수하는 기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틀간의 큰 상승폭에 비해서 오늘 만약에 하락세로 전환을 한다면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북한발 리스크가 제가 이틀 전에 얘기를 드렸죠. 네. 그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 그리고 현선물 시장에서 수급 개선, 그리고 네. 유로화의 상승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좀 이뤄져야지 지수의 반등이 좀 바닥권에서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외인이 이틀간의 선물 매수가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선물 매수를 하면서 장중에 쌓였던 미결제를 청산을 전부 다 했는데요. 네. 선물 수급 쪽에서 상당히 호재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이제 저희 다음 주 지나서 다다음 주에 옵션 컷오프 위층 데이를 앞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파생 포지션의 외국인이 계속 좀 콜 쪽으로 만약에 베팅을 하게 된다면은 네. 현물 쪽에 대한 매수세가 6월 달부터는 좀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음. 원달러 환율도 어저께 29.3원 떨어졌고 오늘 지금 23원 정도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유로의 상승도 지금 뭐 일각에서는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네. 추세를 좀 더 지켜보면서 만약에 어떤 남유럽 위기가 아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가 해결된 것 뿐이고 아직도 뭐 피그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어떤 시향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좀 외부 변수를 같이 보면서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재민 대리님, 오늘 아침에 제가 가장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요. 사실 오늘 아침에 외국인이 물론 샀다가 그 규모 자체를 좀 줄이면서 지수도 같이 1630에서 20 쪽으로 붙어서 조금은 상승폭을 줄이고 있긴 한데 오늘 외국인이 현물 사주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수급하면은 전략을 세울 때 연기금이 사는 쪽, 기관이 사는 종목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수가 만약 올라오고 오늘 이렇게 외국인이 사고 앞으로 만약에 추가 반등이 한번 출렁이더라도 만약 트렌드적으로 좀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준다면은 결국 외국인이 사고 또한 투신권에서는 펀드 환매 때문에 발을 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짰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단기적으로 네. 이제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 방어선에서 연기금과 투신이 최근에 며칠간 이제 매수를 한 것이고요. 네. 사실 근데 투신이나 기관 쪽에 연기금에서 매수를 한 종목들도 보시면은 그동안에 주도를 했던 IT와 자동차, 외국인이 주도를 했던 업종들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틀 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보시면 IT와 장비주들, 뭐 코스닥에서도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거든요. 하지만 기관과 그런 어떤 기금 쪽에서 받쳐주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IT 자동차가 다시 반등이 컸습니다. 보시면 저점에서 네. 거의 20%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만약에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역시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업종들로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네. 물론 기관이나 이런 연기금은 사실 장기성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뺄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투신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펀드 환매나 이런 물량이 다시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 매도세가 나오겠지만 충분히 그거를 외국인이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 들어온다면은 네. 계속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일단 기금 쪽의 매수, 뭐 기관, 투신 그리고 외국인 이런 보는 종목들이 양쪽에서 보는 종목들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에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음식료나 어떤 방어주에 대해서 네. 일부 들어가시는 게 어떠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아요. 최근 상승장 이틀간의 상승 그리고 오늘 상승장에서도 보면은 오늘 음식료 업종 뭐 이런 통신 업종 경기 흔히 방어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뭐 보합세나 거의 상승 탄력이 거의 약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기금이든 어떤 기관이든 이쪽으로 매수를 단기적으로 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수가 빠질 때는 기관이 사주든 또 지수가 갈 때 외국인이 사주든 하여튼 손바뀜이 누가 됐든 간에 IT 자동차 주도주는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은 IT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가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디램 가격이 보면요. 오히려 지금 원래 작년도랑 비교했을 때 원래 작년도 이맘때면 떨어지는 좀 비수기가 될 수도 있고 3분기부터는 성수기가 다시 돌아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디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신고가를 냈는데요. 만도도 부품주지만 무시 못할. 그렇죠. 만도가 상장되면서 자동차 부품들이 네네. 더 일어난 것인데요. 사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 증시 조정에서도 거의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 이유는 왜냐면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돌았었어요. 일부적으로 거의 100원 가까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자동차 수출주들이 업종에 대해서 이익은 훼손되지 않으면서 다시 환율 쪽에서 더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더 좋았던 것인데요. 네. 결국적으로 보면은 미국 내 자동차 점유율이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자동차 업종은 계속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지금 어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런 설비 투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입장에서는 결국 IT 쪽에 더 비중을 실으시는 게 옳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한 20원 정도가량 빠지면서 1,200원 선 위협받아서인지 몰라도 현대모비스도 오늘 20만 원 찍었다가 다시 다 음봉 나오고 만도도 일단 오늘은 또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IT냐 자동차에 대해서는 엎치락뒤치락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어쨌거나 IT 자동차가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각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끝으로 확인해 보죠. 1621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요. 1623까지 또 조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80선이 조금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480선 유지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은 좀 외면을 하고 있지만 거래소 선물, 그러니까 현 선물을 동반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프로그램도 한 2천억 정도 출회가 되고 있긴 한데 아침에는 개인들이 팔면서 기관과 더불어서 외국인만 사는 장이었지만 외국인이 소폭 사는 규모를 줄이고 대신 또 개인들이 많이 사주는 조금은 수급의 어떤 강도에 있어서 주체별로 변화가 감지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거나 개인이 사고 외국인들이 조금 덜 사면서 지수는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